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장기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만약에 1990년대 초반에 샀다면 지금 몇 배의 수익을 올렸을까요? 제가 궁금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1993년 4월 30일에 200원대였더라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선주 기준으로 현재 47,750원이거든요. 90년대 초반에는 200원대였습니다. 그 최소값을 보면 대략 위치를 보니까 90년에서 91년 정도 될 것 같네요. 이때는 152원이었습니다. 152원. 지금 152원으로 껌도 못 사 먹잖아요. 물론 이때 당시 152원은 지금이랑은 당연히 돈의 가치가 다르죠.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아이스크림 하나에 50원이었습니다. 그 오락실에 가면 50원 아니면 1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 나이가 대충 짐작이 되실 텐데 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제 얼굴은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저는 듣본데 아무도 저한테 관심이 없거든요. 뭐 나이가 짐작이 된다고 해서 제가 뭐 신경 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2020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 대략 30년 전에 삼성전자 우선주의 가격은 100원대에서 200원대였다는 겁니다. 그럼 152원으로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역대 최고가는 53,000원입니다. 최고가에서 최저가를 나누면 348배가 올랐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348배 올랐다는 얘기는 수익률이 34,800%라는 얘기죠. 세상에, 정말 세상에입니다. 만약에 1억을 투자했으면 300억 자산가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1000만 원을 투자했어도 30억 이상입니다. 아무리 화폐의 가치가 지금과 다르다고 해도 이 정도 수익률이면 개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전염병 사태 때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30%에서 많게는 100% 이상 수익을 올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시다시피 장기 투자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00% 하면은 별 느낌이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100%, 200% 가지고는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저는 뭐 2000%, 3000% 이하는 사실 저에게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부자가 못 될 바에는 100%나 1000%나 별 체감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정말 삼성전자를 30년 이상 들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이렇게 그냥 그래프를 보니까 장기 투자가 껌인 것처럼 저는 느껴지는데요. 실제로는 아마 1년 이상 들고 가기도 어려울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급전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수익률이 높게 나왔을 때 왠지 더 욕심부리다가는 꼬꾸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에 매스컴이 발달했기 때문에 뭐 스마트폰이나 뭐 유튜브 또는 기타 블로그나 뭐 TV 이런 방송들을 자연스럽게 접하기 때문에 악재가 쏟아져 나올 때는 그걸 견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90년대부터 들고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굵직한 것만 말씀드리면 1997년에 IMF가 있었죠. 그 다음에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전염병 사태가 있었죠. 정말 큰 사건만 제가 3개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 말고도 수두룩하게 정말 악재들이 많이 있었죠.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소송전도 있었고 그리고 2017년 2월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것도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에서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TSMC는 이미 미국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이미 결정이 난 상태고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대답을 하지 않았죠. 이게 뭐 위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사실.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 아직도 지금 진행 중인데 미국에서 삼성을 압박을 하고 있죠. 화웨이와 거래를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시각차가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은 사실 비메모리 반도체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메모리 반도체 위주인 삼성전자에게는 뭐 해당 사항이 없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국제관계에서도 눈치를 많이 봐야 하는 게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뭐 2030년까지 133조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파운드리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TSMC와 격차가 현재 3배 가까이 납니다. 점유율을 보면 TSMC가 거의 55% 가까이 되고요. 삼성전자는 15% 정도 됩니다. 그런데 TSMC는 파운드리만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설계 도면을 받아서 제작을 해줄 때 상대적으로 팹리스 업체에서 갖는 부담이 적습니다. 근데 삼성은 종합반도체 업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감을 가져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나 5G, 그리고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이런 것들이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반도체 수요량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과연 그런 팹리스 업체들이 삼성전자에게 위탁을 줄 것이냐가 문제인 겁니다. 수십조, 수백조를 때려붓고 있는데 생각만큼의 물량을 받아내지 못하면 삼성으로서는 아주 큰 위기가 찾아올 겁니다. 요즘에는 워낙에 매스컴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실제로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두운 전망의 기사를 봤을 때,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내 피 같은 돈이 주식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신경 안 쓸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손실이 난다면 그것을 견딜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30년짜리 그래프 딱 펼쳐놓고 그냥 최소값과 최대값만 봤을 때 뭐 350배 가까운 수익률이 나오는데 30년 동안 이렇게 버티는 게 쉬울까요? 과연 이렇게 30년 동안 버틸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될지 정말 의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는 팩트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제가 조작할 수도 없어요.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분들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어찌됐든 삼성전자는 30년 동안 350배 성장했습니다. 지나간 얘기는 사실 해봐야 소용이 없죠. 단지 참고만 할 뿐입니다. 마치 역사를 배우듯이 저는 참고 삼아서 볼 뿐이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앞으로 30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입니다. 그 30년이 어떻게 갈지를 알기 위해서 뉴스도 찾아보고 주식 방송도 보고 죽어라 공부하는 것이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때와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2020년부터 2050년까지 300배 이상 성장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자, 하지만 10분의 1만 성장해도 35배입니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즉 30년 동안 성장한 것에 10분의 1만 성장해도 30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삼성전자는 30배에서 50배 성장할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분명히 훨씬 더 큰 기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도 브랜드 가치를 보면 세계 6위입니다. 그렇게 허황되고 먼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삼성의 사업 아이템을 보면 다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가장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전장 사업. 자동차 전장 사업 역시 삼성전자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몇 년 전에 하만이라는 기업을 인수했는데 무려 9조 4천억에 인수를 했습니다. 아마도 전기차나 자율주행을 염두에 두고 미리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두고 보면 알겠지만 분명히 큰 성과가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전사업도 하고 있죠. 특히 퀀텀 닷 디스플레이에 요새 올인을 하고 있는데요. LCD 사업은 이미 접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손절을 잘하는 기업입니다. 아니다 싶으면 뒤도 안 들어보고 손절합니다. 10년도 더 된 얘기지만 하드디스크도 과감히 손절을 해버렸죠. 하드디스크를 손절하고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이미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엑시노스 모바일 AP, CPU 개발도 과감하게 포기를 했죠. CPU 개발을 포기했다고 해서 AP 자체를 포기한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바일 AP 사업은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래의 사회는 언택트 시대로 갈 겁니다. 온라인이 점점 활성화되고 오프라인 시장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가 대신하게 될 거고요. 특히 인공지능이 크게 성장을 할 겁니다. 결국에는 다 반도체란 얘기입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가 앞으로 30배, 50배 성장할 것은 크게 무리가 아닙니다. 반도체 시대를 맞아서 앞으로 30년 동안 30배, 50배 성장 못할까요? 저는 충분히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커지기 전에 지금 부지런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야금야금 분할 매수한 게 어느새 제 여윳돈에 거의 전부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덕분에 요즘에 수익률도 꽤 나쁘지 않은데요. 아직 멀었습니다. 절대로 저는 팔지 않을 거고요. 계속해서 매수만 할 겁니다. 나중에 제가 나이 먹어서 정말 돈을 원 없이 쓰면서 즐기다가 저는 갈 겁니다. 배당금만으로 저는 여유있게 생활을 할 겁니다. 일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젊었을 때 빡세게 살고 나이 먹어서는 놀고 먹으면서 살 겁니다. 그날을 위해서 저는 지금도 삼성전자 주식을 여윳돈이 생기는 족족 쓸어 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궁금한 게 2020년부터 2050년의 30년 그래프가 1990년에서 2020년 그래프와 얼마나 차이가 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이건 제가 30년 후에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영상도 제가 확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면서 자뻑을 하겠죠. 야, 내가 그래도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았구나. 저는 이런 자뻑을 하는 날이 꼭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30년 후에는 이 지긋지긋한 직장 생활도 안 할 거고요. 부업도 저는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삼성전자 주식이라는 꿀단지가 있기 때문이죠. 배당금만 쪽쪽 빨아먹어도 평생을 여유있게 살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저는 온다고 봅니다. 어떤 주식이든 좋습니다. 특히 요즘 미국 주식 정말 핫합니다. 구글, 아마존, 테슬라 너무 좋죠. 저는 초우량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바로 그냥 떠오릅니다. 저한테 만약에 금전적인 여유가 더 있다면 아마 미국 주식도 투자를 했을 겁니다. 1순위는 저는 구글입니다. 구글은 저도 꼭 투자를 하고 싶은 주식입니다. 근데 주당 가격이 워낙에 비싸고 또 배당금이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저한테는 그래도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 30년 그래프를 펼쳐놓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 후회가 들기도 합니다. 내가 진작부터 투자를 했으면 3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20년 정도는 보유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솔직히 후회가 돼요. 지금과 같은 마인드를 제가 만약에 2000년도 초반에만 가졌어도 저는 지금쯤 부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과거는 돌이킬 수 없으니 이제 앞으로 30년을 저는 보겠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주식으로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 투자든 단기 투자든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고요. 어찌 됐든 본인이 원하시는 수익률에 도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미 제 영상을 보고 계신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노력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